책 식사 순서 혁명을 소개합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면 독한 약을 먹거나 음식을 가려 먹지 않아도 건강해진다. 식사 순서 혁명은 지금까지 먹던 것을 그대로 먹되 먹는 순서만 바꿔보는 것이다. 식사 순서는 현재 질병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대단히 중요하다. 건강 수명을 좌우하는 인슐린 호르몬을 제대로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권고하는 당뇨병이나 고혈압의 식이요법은 실천하기가 힘들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금지하는 메뉴가 없는 식이요법을 연구했다. 그것이 바로 식사순서 요법이다. 기존의 영양학은 무엇은 몸에 좋고 무엇은 해롭다는 식으로 무엇을 먹을까에만 주목했다. 하지만 이런 기존의 식이요법은 대부분 실패했다. 우리는 발상을 뒤집어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먹을까에 주목했다. 식단을 조절하거나 약의 힘을 빌리지 않고 어떻게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증상을 해결할 수 있을까? 식사 순서 요법은 인슐린이 제어되는 메커니즘을 뒤집어 고안해낸 지극히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식이요법이다. 식사 메뉴는 그대로 두고 먹는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 순서요법은 수많은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3고 증상에서 탈출시킬 수 있다. 많은 환자가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식사요법이 3고 증상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병과 노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확신한다.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고도 3고 증상을 예방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식사순서 요법이다. 식사순서 요법의 4가지 원칙. 무조건 채소부터 먹는다. 여기서 말하는 채소에는 버섯과 해조류도 포함된다. 버섯과 해조류는 열량이 적지만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영양소이다. 또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므로 3고 증상을 개선하는 데 절대 빠질 수 없다. 자신이 좋아하는 채소를 중심으로 먹고 싶은 만큼 먹자. 다만 감자, 고구마, 토란, 마, 연근, 단호박, 옥수수, 강낭콩, 은행 등은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으니 밥과 마찬가지로 보고 식사 순서의 가장 마지막에 먹는 것이 좋다. 이런 종류의 채소를 먹으려면 밥의 양을 그만큼 더 줄여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자. 또 과일과 채소는 엄연히 다르다. 과일에는 혈당치를 급격히 높이는 포도당과 과당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일은 식사 순서의 맨 마지막에 먹어야 한다. 채소 다음은 단백질 반찬을 먹는다. 단백질은 세포를 만드는데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영양소이다. 따라서 단백질은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단백질 식품은 크게 육류, 어패류, 콩제품류, 유제품류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식품들을 균형 있게 골고루 섭취해 주어야 한다. 맛있는 고기 반찬을 보면 밥과 함께 먹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의 증상 치료의 효과를 높이려면 당질류인 밥은 가장 마지막에 먹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따로 먹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반찬을 거의 다 먹었을 즈음에 밥과 함께 먹는 정도는 괜찮다. 밥은 마지막에 먹는다. 드디어 밥의 차례가 왔다. 밥과 빵 같은 당질류의 음식은 혈당치 상승의 주범이다. 엄밀히 말하면 탄수화물 자체가 혈당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의 당질이 혈액에 흡수되어 혈당치를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당질이 풍부한 대표 음식은 과자와 과일, 밥, 빵, 라면, 스파게티 등과 같은 곡류류가 주를 이룬다. 곡류뿐만 아니라 당질이 풍부한 과일도 혈당치 급상승의 원인이 되므로 너무 많이 먹지 않아야 3고 증상을 예방할 수 있다. 감자, 고구마 등의 뿌리 채소는 채소로 취급하기 쉬우나 이 역시 혈당치가 높으므로 가장 마지막에 먹어야 한다. 그 밖에 연근, 단호박, 은행, 강낭콩, 밤 등도 채소가 아니라 밥으로 취급해 마지막에 먹어야 한다. 또 당면이나 만두 등의 껍질은 전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질류와 같이 마지막에 먹되 적게 먹는 것이 좋다. 꼭꼭 씹으며 천천히 먹는다. 식사순서요법을 하는 환자 중에 배운 대로 식사순서를 지켰지만 혈당치는 그대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식사 모습을 살펴보았더니 짧은 점심시간 동안 밥을 물 마시듯 빨리 먹었다.
오랫동안 몸에 익은 습관은 서서히 고쳐가는 수밖에 없다. 타이머 사용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식사 시작 시간과 다 먹은 시간을 체크해 한 끼를 먹는데 총 얼마나 걸렸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보자. 의식적으로 꼭꼭 씹으려 하다 보면 자연스레 천천히 먹게 된다. 꼭꼭 씹는 습관의 건강 효과. 혈당치의 급상승을 막는다. 인크레틴은 소장에서 분비되어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다. 인크레틴의 일종인 GLP-1은 혈당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 혈당치를 저하시키고 식후 혈당치의 급상승을 막는 작용을 한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음식을 꼭꼭 씹어 먹을수록 GLP-1의 분비가 촉진된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2010년 유럽 당뇨병학회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식 한 입을 5회씩 씹어서 식사한 날과 한 입을 30회씩 씹어서 식사한 날 GLP-1 농도를 측정했다. 30회씩 씹은 날이 5회씩 씹은 날에 비해 식사 1시간 후에 GLP-1의 농도가 약 30% 더 높았다. 중성지방은 30회 씹은 날이 5회 씹은 날보다 약 14% 낮았다고 한다. 많이 씹을수록 식후 혈당치와 중성지방 수치가 덜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이다. 치매를 예방한다. 여기서 말하는 치매는 뇌경색이나 뇌출혈에 의한 뇌혈관계 치매를 말한다.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조금씩 뇌경색이 일어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뇌세포에 상처가 나 치매에 걸리기도 한다. 꼭꼭 씹기가 뇌혈관의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런 뇌혈관계 치매는 뇌혈관의 동맥경화로 유발된다. 음식을 많이 씹으면 턱 주변 근육을 많이 쓰게 되고 뇌로 가는 혈류의 순환을 돕는다. 결과적으로 뇌의 동맥경화 증상을 완화하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음식을 씹는 행동이 뇌를 자극한다는 주장도 있다. 음식을 많이 씹으면 침이 다량 분비되는데 침은 충치와 치주 질환을 예방하고 소화를 도와 위의 부담을 덜어주며 구취를 예방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과식을 예방한다. 음식을 먹고 위에서 포만감을 느끼기까지는 약 20분 정도 걸린다. 음식을 빨리 먹으면 뇌가 포만 신호를 받기 전 더 많은 양을 먹게 된다. 천천히 씹으며 먹으면 뇌에 포만감을 전달할 시간 여유가 생기고 덜 먹어도 배부름을 느끼게 된다. 꼭꼭 씹으면 음식이 잘게 분해되어 침 속 소화 효소인 아밀레이스와 더 잘 반응한다. 이는 위장 부담을 줄이고 소화 흡수를 원활하게 도와주며 식사 만족감을 높인다. 만족감이 높아지면 추가적인 섭취 욕구가 줄어들게 된다.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포만감을 유도하는 호르몬이다. 천천히 먹고 많이 씹으면 렙틴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식욕이 자연스럽게 억제된다. 천천히 먹으면 자신이 먹고 있는 음식의 양과 질 그리고 맛을 더 인식하게 된다. 이는 감정적 폭식이나 무의식적 과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결론적으로 꼭꼭 씹는 행동은 뇌에 포만감을 전달할 시간을 주고 소화를 돕고 식욕 조절 호르몬을 활성화하며 인지적 억제를 가능하게 해 과식 방지에 효과적이다. 지금까지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각각 다른 원인에 의해 생긴다고 알려졌고 각각의 치료법도 달랐다. 하지만 오랜 연구 끝에 삼고 증상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음을 알아냈다. 바로 인슐린이다. 인슐린만 제대로 컨트롤하면 고혈압도 고혈당도 고지혈증도 모두 개선할 수 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일종이다. 우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는데 인슐린은 이 포도당을 혈액에서 세포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어떠한 문제로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혈액 속의 당분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인슐린과 혈당치의 관계에만 주목해왔으나 알고 보면 인슐린은 혈압과 혈액 속 중성 지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혈액 속에 인슐린이 많은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산화질소의 산출량이 줄어든다. 일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확장시키며 혈관벽에 붙은 플라크의 발생을 억제한다. 그러므로 일산화질소가 줄어들면 혈압이 상승하게 된다.
또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자율신경 중 흥분을 관장하는 교감신경의 작용을 높이기 위해 혈압이 상승되거나 혈압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인 아디포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촉진이 된다. 혈중 인슐린 수치가 계속 높아지면 간장에서 지방이 과잉 생산됨과 동시에 체내 지방의 합성분의 작용이 약해진다. 이것이 고지혈증의 원인 중 하나이다. 게다가 고지혈증은 혈관 내벽에 플라크를 만들고 혈압을 올리는데 일조한다. 삼고 증상이 반복되는 악순환은 이렇게 시작된다.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은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어져 인슐린을 둘러싸고 있다. 이것을 하나씩 치료하려면 끝이 없다. 삼고 증상의 근본 원인, 그것을 치료하는 열쇠는 인슐린에 있다. 삼고 증상을 최단 기간에 개선해서 당신의 혈관을 위기 상황에서 구해내려면 인슐린을 컨트롤해야 한다. 여기에 대한 해법이 바로 식사순서 혁명인 것이다. 오늘의 책은 식사순서 혁명이었습니다. 지은이는 가지야마 시조, 당뇨병과 대사내과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입니다. 이 책에는 10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된 식사순서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식 담기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